치즈 선수 아니야? 한두 번 치신 실력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진짜? 시원시원해요. 와. 야, 우리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주신 분인데요. 이 당뇨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고 테니스에 빠지셨다는 우리 지킬 박사님 얼른 모셔볼까요? 네. 지킬 박사님 나와주세요. 늪 벌써. 네, 안녕하세요. 당뇨의 늪에 빠지기 직전 열심히 노력해서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린 내과 전문의 정용규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보기에는요, 아니, 당뇨의 당자도 안 보이고 그냥 그저 건강한 또 몸체를 가지고 계신데 그러게요. 진짜로. 굉장히 날렵해 보이세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당뇨의 위험성이 높았을 때는 지금의 제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아니 얼마나 다르시길래 진짜 상상이 안 돼요. 네, 제가 좀 쑥스럽고 부끄럽지만 제 과거 사진을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아, 진짜로요? 진짜요? 형님 아니세요? 와, 이거 아버님 아니에요? 진짜 아버님 이유도 굉장히 후덕하시고 네. 이 목이 안 보이세요. 오, 살이 많이 찌셨군요. 닮긴 하셨는데 네. 볼살 때문에 귀가 안 보이세요. 오, 정말. 3년 전이라고요? 네네, 이게 제 한 3년 정도 전의 모습입니다. 네, 저 때가 78kg, 그러니까 체지방 지수로 계산해 보면 약간 비만에 해당되는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8kg, 그러니까 3년간 10kg를 뺐으니까 그래서 당뇨병으로 지금은 약간 도망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찐 살 빼지 않으면 당뇨의 늪에 빠진다. 코로나 직전에 이제 병원을 개원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환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환자를 너무 많이 보다가 살이 10kg나 찌고 결국 혈당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앉아있고 자기 밥 먹을 시간도 놓치고 네네, 하니까 그때 남 고치시려다가 병을 얻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야, 아니 그러면 그렇게 갑자기 살이 10kg이나 찌고 혈당이 얼마나 나빠지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제 검사 결과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오, 뭘까요? 빨간색이 뭐가 많아요. 진짜 너무 주식 많은데. 상한가 그래프처럼. 네, 제 검사 결과인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보통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는 200 미만을 정상으로 보는데 콜레스테롤 279. 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을 부르는 LDL. LDL 콜레스테롤이 175.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흔히 중성지방이라고 부르는 트리글리세라이드가 280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우리가 당화 혈색소라고 부르죠. 네. 예, 우리 당뇨의 위험성이라든지 고위험군할 수 있는 수치가 5.8 이렇게 높게 나왔죠.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제 나이가 44살이었는데 이대로면 50살 전에 당뇨병을 진단받을 확률이 아주 높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 아유, 44살이면 정말 너무 젊잖아요. 그런데 당뇨병 전 단계면 정말 좀 심각하긴 했네요. 네, 실제로 당시에 이제 저희 직원분들도 저를 보고 항상 뭐 어디 아픈 거 아니냐, 너무 피곤해 보인다, 항상 이렇게 물어봤고요. 네. 실제로 저 당시에는 목도 너무 아프고 피곤함이 가시진 않았습니다. 선생님, 그 당화 혈색소가요, 5.8이면은 당뇨병인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뇨병은 아니고 당뇨병 전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당화혈색소는 3개월 동안 평균 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당화혈색소는 5.7에서 6.4까지가 당뇨병 전 단계고요. 6.5부터가 당뇨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당뇨병 전 단계면은 당뇨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5.8이면 당뇨병 전 단계 중에서도 초기잖아요. 5.6부터가 시작이니까. 그러네.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 너무 예민하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하면 뭐 당뇨 아니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뭐야? 뭐예요? 경고대 경고. 뭐 불난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비상상황 씨.
사이렌이잖아 이거. 네, 방금 들으신 소리는 화재 경보 사이렌이죠. 화재 경보가 울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야죠. 네. 그렇죠. 네, 가만 계시지 않고 건물 밖으로 도망가시겠죠. 네. 네, 맞습니다. 당뇨병이 바로 그렇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는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화재 경보 사이렌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뇨병도 아니고 전 단계인데 뭐 큰일 나겠어라고 생각하시다가는 불길 속에 갇혀서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 심각한 당뇨병 거구나. 전 단계는 당뇨병으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긴 하네요, 진짜. 그 명언이네요. 당뇨병 전 단계는 당뇨병으로 가지 않게 마지막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씀인 거죠. 아니 그런데 지키 박사님, 이 당뇨병 전 단계면요,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이게 박사님처럼 다 높아지나요, 좀 수치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고혈당, 고혈압, 중성지방, 비만, HDL 콜레스테롤 이 5가지를 대사증후군 오형제라고 부릅니다. 대사증후군 오형제. 네, 첫 번째로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은 대사증후군의 가장 초기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인슐린 저항성은 간에서 중성지방 및 LDL 합성을 유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중성지방의 수치는 높아지고 당연히 HDL의 수치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버티던 췌장이 점차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공복혈당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것은 당뇨병 전 단계로 진입하는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슐린 저항성은 신장의 나트륨 제흡수를 증가시키고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혈압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혈압까지요. 네, 맞습니다. 결국 대사증후군 오형제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더 심각해지고 노화를 가속화시키면서 최종적으로는 암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성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데요. 아니 그래서 지키 박사님 체중을 10kg을 감량하시고 당화혈색소도 정상으로 돌아오셨다고요. 네, 자랑 한번 드리면 지금 현재 당화혈색소는 5.6으로 정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좀 충격입니다. 살을 10kg나 뺐는데 당화혈색소가 5.8에서 5.6이라니요. 겨우 0.2 줄었는데요. 그거 짚을 줄 알았어요, 아니 제가. 이게 자랑이라고 봐야 되나? 이게 좀 충격입니다. 아, 이게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네. 3년 걸려서 10kg 뺐잖아요. 이게 네.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게 전당뇨에서 정상이 됐다고 해서 너무 다행이긴 하지만 결과가 0.2 준 건 너무 좀 야박한데요. 수치상으로 좀 그러네요. 그렇죠.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내용은 당화혈색소 0.1 떨어뜨리는 건 정말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오셔서 당뇨약을 받아가시거든요. 네. 그런데 한 번 오실 때 심하게는 0.5에서 1까지 당화혈색소가 오히려 올라가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화혈색소는 올리기는 쉽고 끌어내리기는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년 동안 10kg를 빼고도 당화혈색소가 5.8에서 5.6으로 겨우 그거밖에 안 떨어진 거겠죠. 아니 그럼 지키 박사님 그 당뇨병 전 단계 환자들은 다 당뇨병에 걸리나요? 네, 일반적으로 당뇨병 전 단계 때 관리하지 않으면 5에서 10%는 1년 이내, 그리고 절반은 10년 이내 당뇨병 환자가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떡해. 10년 이내 절반이면은 와. 너무 무섭다. 10년 안에 걸린다는 거네. 와. 지키 박사님은 이 당뇨병 전 단계에서 당뇨병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살을 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마른 분들도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저처럼 이 병에 걸리고 갑자기 살이 찌고 당뇨병에 더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병? 병에 병이요? 걸렸어요? 어떤 병이죠? 병이요? 네, 바로 의자병입니다. 의자병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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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실 저희가 횟수로 2년이 넘었어요. 수많은 병을 저희가 공부를 했지만 그렇죠. 네. 의자병 솔직히 처음 아니에요? 의자병은 처음이죠. 의자병이 뭐지? 의자 왕은 들어봤는데 의자병은 처음이에요. 네, 의자병이란 세계보건기구에서 오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를 병으로 선포한 겁니다. 잠깐만요. 괜찮은 거예요? 오늘 진행하면 안 돼요?
될까요? 이거 의자 좀 빼주세요. 안 될 것 같아. 안 되겠어요. 여기 누우셨네. 와. 아까 제가 코로나 말씀드렸잖아요. 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가 오전에만 당시에 하루에 70에서 80명 정도의 환자를 봤거든요. 와. 오전에만이면 9시부터 12시까지라고 해도 그러면 거의 2, 3분의 1명씩 환자를 보셨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검사로도 많이 오시고 환자도 많고 진짜 잠깐이라도 서 있을 틈이 없어서 계속 의자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점심도 뭐 제육덮밥이라든지 기름진 음식을 시켜서 먹고 활동량은 점점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사실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요. 앉아 있는 것 자체로 비만에 그리고 당뇨병까지 일으키기에는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과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 정확합니다. 맞아. 네, 실제로 한 연구가 있는데요.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은 비만은 물론 무려 30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30까지요? 그러면 그 30까지에 당연히 뭐 비만, 당뇨병 당연히 들어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해당 연구를 진행한 박사님은요.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앉아서 생활하면 담배 한 갑 반을 피운 것 이상으로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잠깐만, 지금 저희 딱 3시간, 4시간째. 지금 정확하게 딱 3시간, 4시간째. 아, 어떻게 담배 한 갑 반이면 어떡해요. 이렇게 3시간만 앉아 있으면 담배를 30개비를 피고 있다는 뜻이네요. 누나 맞네. 맞아요. 그래 어떻게? 네, 맞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요. 신체 활동이 저하되면 대사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많은 합병증을 부를 수가 있는데요. 와. 그 이유는 혈당을 태우는 대표적인 큰 근육인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때문입니다. 즉, 하체 근육이 감소하면 혈당 조절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 의자병 정말 심각한 병이었네요. 무섭다.